네, 안녕하세요. 2018년이에요, 벌써. 오늘 2018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아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들 만나면 저런 거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9살이 되었으면 어떤 9살로 살고 싶니? 7살이면 넌 어떤 7살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기특하게도 아이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을 말을 해요. 어떤 아이는 올해는 뭔가 좀 더 잘 기억하고 워낙 잘 까먹나 봐요. 잘 기억하는 아이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좀 잘 말하는 아이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부모인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지 그런 걸 한번 아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걸로 굉장히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부모님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 그리고 동시에 인성 좋은 아이.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자라는 아이로, 그런 아이로 멋지게 자라길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제 바라는데요. 그렇게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시간에는 지금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의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인성의 주제들 기억나세요? 아이한테 사랑을 전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 마음을 존중도 해줘야 되고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용기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그런 도움을 그림책을 통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런 아이로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왜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 그리고 존중하는, 배려하는 이런 걸 참 쉽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뭐 저녁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아이들이랑 이렇게 주말 같을 땐 낮 시간 이럴 때 좀 같이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좋은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했던 그 방송들은요, 세 곳에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런 건 좀 어렵다, 우리 아이가 좀 더 배려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 그 주제에 맞는 방송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서는 책 읽는 어린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선물로 주시는 거. 네, 그래서 따로 그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그림책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들어오신 분은 많이 계신데요.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최정은님도 오시고. 네, 알림을 못 받아서 조금 늦으셨다고. 네, 알림을 빨리 드려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김지현님께서 오랜만에 선생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졌다 그러면 살쪘다고 보이나 이런 자격지심이 살짝 평생을 늘 그런 약간의 자격지심이 제가 좀 있네요. 신주미님이라고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틴 강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영수님은 7살 아들한테 물어보니 공부 잘하는 7살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나 봐요. 되게 기특한 말이긴 한데 7살이 벌써 공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건 또 조금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어머니께서 잘 도와주세요. 근데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아이들은 그것도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짜증나지 않게 즐겁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아이들 방학 시즌이라 가지고 마침 같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주제 하기 전에 지난 방송의 주제는 청결이었어요. 청결을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왜 세수하는 거, 이 닦는 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놀다가 손 닦는 거 이런 거 되게 귀찮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깨끗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한마디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넌 참 맑고 깨끗하구나. 넌 참 손을 잘 닦는구나. 깨끗한 손이 참 예쁘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청결을 유지하는 행동을 아무리 미적거려도 하긴 하잖아요. 바로 그 한순간에 그 행동을 되게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점점 그 행동이 강화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 때까지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완성된 순간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항상 아이들을 좀 괴롭히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는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잘하는 행동을 많이 칭찬하고 강화해 주시면 그 행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걸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덕목은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 아이 정직한가요? 네. 근데 저는 특히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거를 먼저 하면 좋겠다. 또 동시에 지금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엄마, 아빠도 내가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걸 사실은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정직이란 걸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근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라고 말은 배웠지만 속으로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면서 왜 나한테만 정직하라고 하지? 이렇게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직한 아이로 잘 키우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정직함이라는 이 인성, 이런 미덕을 내가 좀 잘 갖게 되면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왜냐면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꿀릴 게 없잖아요. 정직했으니까. 그렇죠? 뭔가 숨기고 가릴 때 좀 이렇게 막 위축되고 주눅들지, 정직하면 굉장히 당당함과 자신감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정직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혜리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만 3, 4일가 올해부터 거짓말을 시작해서 네. 오늘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네.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이가 왜 거짓말 하는가 하는 이 질문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이세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부모가, 엄마가 특히요, 얘가 딱 거짓말하는 게 딱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먼저 딱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아이한테 바로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지를 않게 되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짐작을 해보자는 거죠. 왜 아이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어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항상 진짜 그거 거짓말 맞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선을 하나 놓고요. 정직을 이쪽 끝에 둔다면 그럼 정직의 반대는 뭘까요?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보통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말했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는데 거짓말했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이들한테. 왜냐면은 네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못했구나라고 말을 하지, 사실은 거짓말 이 언어 자체가 낙인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 거짓말로 가기 이전에 그 전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뭔가를 마음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말을 못하는 단계가 있고요. 근데 숨기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말하라고 추궁하시잖아요. 그럼 추궁하면 결국 뭘 말해요? 진짜는 말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정직한 아이로 정말로 잘 자라길 바란다면 우리 아이가 왜 마음을 숨기고 말을 솔직하게 못할까, 요 마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 3세, 4세, 5세 요런 아이들은요, 거짓말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요, 약간의 상상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는데 얘는 막 신나게 뭔가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막 거짓말 하는데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때 너 왜 거짓말하니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애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의도가 나쁘진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책을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아이가 거짓말하는 이유를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부터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책, 우리 이제 계속 제가 첫 방송부터 책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것도 표지를 보면서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해요. 자, 근데 성인이 된 우리는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할 때요,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뭔가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이세요? 뭔가 포크페이스를 해야죠. 포크페이스도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딴청을 부리지만 그 표정이 천연덕스럽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면 연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아이 표정 한번 보세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이 표정 뭐예요? 되게 신나고 즐겁고 뭔가 머릿속에 막 뭔가 상상하고 예, 신나는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표정 아닌가요? 이게 아이들의 첫 번째 특히 이제 3살 전후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먼저 시작할 때의 표정은 전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거짓말일까를 한번 이 책에 조금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해요? 보세요.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 엄마 이불이 날 꼭 껴안고서는 놓아주질 않아요. 내가 좋은가 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어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네. 그 다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얼른 이 닦고 세수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칫솔이랑 치약이 내 입속이 더럽다며 도망갔어요. 말 돼요? 보통 치약 칫솔에다 묻혀갖고 흘려버리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이걸 이렇게 막 휘두르다가 마치 마술봉을 휘두르다가 치약을 뚝 떨어뜨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이럴 때 너 왜 거짓말하니? 라고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럴 땐 그러면 뭐라고 말해주시면 좋을까요? 엄마 칫솔이랑 치약이 내 입속이 더럽다며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 어떡하니 도망간 애들 엄마가 잡아다 와야겠다. 왜냐면 걔네들은 너랑 꼭 친한 친구가 돼야 되거든 하고 약간 엄마도 상상력을 가미해서 응답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더 재밌어서 금세 또 이 닦고 세수하기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요. 제가 먼저 아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요.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이유 중에서요. 사실은 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엄마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기 싫은 마음 어느 게 더 클까요? 저는 사실은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일을 아이가 잘 수행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기 싫다라는 거는 물론 귀찮은 마음은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딴 거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거 블럭 놀던 거 빨리 마저 놀고 싶어요. 인형놀이의 상상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싫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쓰시기보다 너가 지금 재밌는 상상을 하는구나. 근데 어떡하지? 얘네들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응답을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연결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 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어떤 1학년 아이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학교를 끝나면 되게 바쁘대요. 그래서 왜 바빠? 그랬더니 어디 동생들이 모여있는 유치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자기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말해서 세상에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 어떻게 그런 걸 하게 되었어? 어려운 일은 없냐고 제가 한 서너 번을 만나는 동안 한 5분씩 그 친구랑 잠깐 중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에 이렇게 계속 붙여서 진짜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없었던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사실이 아니면 뭐예요? 아이의 상상인 거죠.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는 이런 빡빡한 일상에서 아이가 그나마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자기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는 방책으로 아이는 상상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아이를 다음에 만났을 때, 야, 이렇게 얘기를 또 물어봤어요. 유치원 가서 애들 가르쳤니? 어려운 점은 없었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알고 보니까 너가 실제로 유치원 가는 시간은 없었다고 하더라. 만일 그렇다면 넌 너무너무 훌륭한 상상을 한 거고 그건 마치 네가 꼬마 동화 작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네가 그 말한 이야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받아 써놓으면 그게 진짜로 동화가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받아 써줄까? 네가 좀 써볼래? 네, 그래서 그 친구가요 직접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완성됐고 안 됐고 물론 완성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 완성의 여부보다는 그 아이가 사실과 자기의 상상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최정원 님도 이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45개월 여아인데요. 가끔 거짓말을 해서 속상했는데 네. 아직 현실과 가상을 잘 구분 못해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하는 심리를 먼저 이해해 주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네. 되네요. 네. 근데 언제부터 자기가 거짓말인 걸 알고 하는 걸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45개월 정도 되면요. 네. 내가 이걸 진짜 사실을 말을 하는 건지 상상을 말을 하는 건지 조금씩 구분을 해요, 벌써. 네네. 다만 이걸 사실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장난감 놀고 이제 치워라 하면 애들은 너무 재미없어서 치우기 싫지만 우리 이거 다시 주차시켜주자 자동차 이러면 애들이 뭐예요? 되게 쉽게 가지런히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상상을 현실로 갖고 와서 연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굳이 이건 사실이야, 이건 상상이야 이렇게 아예 상상을 깨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5세, 6세가 넘어가면 상상이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하면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도움 줄까? 엄마는 이거 제 상상인데요. 라고 그 한마디를 붙이는 걸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이야기예요. 이건 상상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걸 알려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왜 성인들이 뭔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뭔가 만드실 때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표절이에요. 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가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학 간 아이들한테 사례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인용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레포트를 제출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쭐이 났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남의 문장 한 문장을 가져다가 옮겨서 쓰는 게 그게 곧 거짓이고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이거는 누가 친구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서 나한테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선물 받은 거면 선물 받은 거예요라고 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거나 사실인지 상상인지 이걸 구분해서 말하는 것만 좀 가르쳐 주셔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의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남겨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김영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뛰지마 넘어진다 말했는데 괜찮다고 후다닥 달리다가 심하게 넘어졌었는데 안 아프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심하게 넘어져서 후 불어주고 안 아프대서 다행이다. 이제 천천히 걸어 해줬어요. 금방 또 뛰고 또 넘어지죠. 네. 정말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자, 이때 안 아프다고 말한 거는 거짓말일까요? 아니, 저는 아이가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는 걸로 봐요. 왜냐면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리고선 넘어졌는데 아프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이렇게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아니야, 엄마 안 아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이제 뛰지만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런 걸 행동을 아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남한테 피해되지 않을 정도는 그 경계선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중에 나 전달법, 그 아이메시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엄마들은, 부모님들은요, 아이메시지 쓰는 걸 조금 불편해 하세요. 왜냐면요, 그걸 쓰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너가 넘어져서 다치면 그게 엄마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엄마가? 네.
엄마가 의료도구 꺼내다가 치료를 해주거나 심하게 다치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엄마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요?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번거롭기까지 해요. 처리할 일이 많은데 치료해줘야 되고 병원을 데려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좀 냉정하게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가 넘어져서 다치면 엄마도 마음이 되게 아프고 엄마 지금 빠르게 막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널 치료해 주느라고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걱정이 돼. 혹은 너 병원 데려가면은 엄마가 너무 번거롭기도 하니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뛰어줘. 남한테 방해 안 될 정도로만 뛰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적절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연습 조금씩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요,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정직이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정직이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아주 바르고 곧은 상태를 정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이나 꾸밈 없이 말하는 거란다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거짓과 꾸밈 없이 말하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아이한테 먼저 모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보여주기 좋은 책을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빈화분이에요. 빈화분이고요. 이 책은 중국의 옛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옛 이야기인 것처럼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출처를 아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중국의 옛 이야기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고요. 또 이야기도 조금만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핑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중국의 아이들의 옛 모습이라 사실 이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요, 꽃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정성 들여서 잘 가꾸었기 때문에 이 핑이라는 아이가 키우는 꽃은 뭐든지 아주 예쁘고 활짝 피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잘 피웠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임금님도 꽃 피우는 거, 꽃 가꾸는 걸 무척 좋아하셨대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자, 요 임금님이 나오시죠? 이렇게 꽃을 사랑하시는 임금님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책을 다 보여드리기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임금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나와요. 꼬부랑 할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거죠.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꽃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걸로 후계자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내려요.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서 꽃을 잘 피우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모이라고 해요. 궁궐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눠줘요. 전부 다. 그래서 1년 후에 이 꽃씨를 정성 들여서 아주 잘 키운 아이들 중에서 정말 잘 키운 아이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정말 임금님이 이른 방을 내리면 전부 다들 찾아가서 꽃씨 하나를 다 화분에 받아오겠죠. 물론 핑도 마찬가지였어요. 핑도 받아다가 원래 꽃을 굉장히 잘 키우는 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흙을 화분에 담고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고 또 씨앗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햇볕이 필요하고요. 바람도 필요하고요. 그쵸? 물도 필요하죠.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싹이 트질 않아요. 그래서 화분이 작아서 그런가 생각해서 또 더 큰 화분, 더 좋은 흙을 구해다가 또 정성스럽게 키웠지만 핑이 화분에서는 싹이 트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다른 동네 친구들은 전부 다 아주 멋진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다 되었습니다. 핑의 화분에서는 여전히 꽃이 피질 않았어요. 자, 1년이 다 되었고 다른 친구들의 화분에서는 전부 다 꽃이 활짝 폈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꽃씨를 임금님께 받아다가 화분에다가 정성스럽게 키웠지만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엄마나 아빠께서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꽃만 잘 피우면은 나라의 임금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떠세요? 막 유혹이 막 느껴지시죠? 네. 자, 이거는 아이는 지금 고민이에요. 굉장히 실망하고 나 어떡하지? 나도 꽃을 잘 피우고 싶었는데 내가 이때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꽃을 잘 피우는 아이였는데 왜 이번 꽃은 안 피는 거지?
온갖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쵸, 실망감이 어쩔 줄 모를 때, 이때가 굉장히 정직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데, 사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PD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비납은 들고 가라 이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때 지금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래, 너는 정성을 다했으니 그 정성이 든 비나분을 들고 가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직한 부모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흔들리세요. 그쵸? 솔직히 그쵸. 저라도 뭐 다른 거 하나 잘 피운 거, 왜냐면 얘 워낙 잘 키우던 아이니까 지금 온 마당에 꽃이 활짝 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나 꺾고 이렇게 파서 화분에 심어서 들고 가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 근데 바로 그 태도가 우리 아이한테는 거짓을 가르치는 태도고요. 저는 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 숙제 많이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써야 되거나 숫자를 풀어야 되는 이런 숙제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시지만 그리거나 만들거나 이럴 땐 어떠세요? 네,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예, 유치원의 숙제, 초등학생의 숙제는 엄마 숙제다라고 숙제.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사실은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말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성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책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아주 정직한 태도로 아이한테 말씀해주세요. 빈 화분은 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니 이걸 가지고 가서 왜요? 그대로 보여드리라고. 정말 훌륭한 아빠가 나오시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다른 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핀 꽃을 들고 다들 화분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자, 근데 빈 화분은 이 친구밖에 없어요. 네, 여기 뒤편을 조금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앞장면에는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 정말 화려한 꽃들을 들고 이제 임금님께로 찾아갔지요. 자, 근데 네, 우리 친구만 비나보는 세상에 얼마나 혼자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그쵸?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아이들하고 책 볼 때 이런 장면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여기 비나분을 들고 온 이 아이한테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나? 네, 애들이 막 웃고 놀리고 난리가 난 표정이에요. 대부분은. 그쵸?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임금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드디어 후계자를 찾았다고 하세요. 후계자는 누구였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빈 화분을 들고 온 아이가 후계자가 됩니다. 임금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실은 정말 정직한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익힌 씨앗을 나눠주신 거예요. 싹이 틀 수 없는 씨앗.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른 아이들은 싹이 틀 수 없는 씨앗을 가지고 싹을 텄다고 전부 다 화려한 꽃을 다 들고 온 거였어요. 유일하게 정직한 아이는 이 아이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만 정직했던 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정직했기 때문에 네, 임금님은 드디어 원하는 후계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이 책을요, 초등학교 한 7살 이상의 아이들하고 읽으면요, 요 7살만 돼도 좀 이렇게 판단력이 막 생기잖아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겨서 선생님, 근데요, 그럼 임금님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아이도 있어요. 너무 똘똘하죠. 그럼 그걸로 토론하시면 됩니다. 임금님이 좋은 후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씨앗이 익힌 씨앗임을 밝히지 않은 거를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는 저도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려면은 정말 그대로 괜찮은 씨앗을 주고서는 정성을 얼마나 들였나를 볼 수도 있는데 왜 이 임금님은 익힌 씨앗을 줬을까? 이거는 토론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킬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직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직하기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커다란 정직도 있고 아주 작은 일에서의 정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아이가 그리기 숙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보니까 그림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요. 여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테두리만 하나 싹 그려놓으면 그림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상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솔직히 애한테 야 여기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좋잖아 했는데 애가 안 그리거든요. 그럴 때 엄마는 멈출 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정직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정직을 어떻게 또 가르칠 수 있을지. 네, 정직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사실은 약간의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다 솔직히 뭐 거짓말 안 하고 사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는 거짓말한 게 없나?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정직이라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내가 또 살짝 정직하지 않았던 건 없나고 이렇게 조금씩 반성은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정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직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니? 아니면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당위적 과제를 주면서 무조건 지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았을 때 네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네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단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걸 아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았던 주인공이 나오면서 이 주인공이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를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조금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자, 보세요. 길 가다가, 누구 거지? 멋있다. 그러니까 요 앞장면에 자동차가, 보세요. 길을 가다가, 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빨간 자동차예요. 특히 남자애들 자동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딱 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 거지? 처음엔 누구 거지? 이러다가, 이제 뭐예요? 잠깐만 빌려가야지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또 질문 드려요. 이거 거짓말인가요? 빌려간다고 이렇게 혼자 생각한 게 이게 거짓말일까요? 말 자체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것도 아예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네. 내가 훔쳐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거는 아이만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정말 주인이 없잖아요. 만일에 우리 아이들은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수백 번 이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둘러보잖아요. 멋있다. 근데 아무도 없네? 그럼 내가 잠깐 빌렸다가 놀다가 여기 갖다 놔야지? 혹은 주인 찾아줘야지. 여기까지 애들 다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진심이었다는 것도 좀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인 찾을 때까지만이라고 했어요. 주인 찾을 때까지만 내가 갖고 있어야지. 밖에 두면 더러워지잖아. 누가 발기라도 하면 망가질 테고. 이러면서 이제, 갖고 놀아요. 제가 근데 숲에 놀러 갔더니 토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토비야, 뭐해? 치치야, 빨간 자동차 못 봤어? 여기서 잃어버렸거든. 네, 내가 가져간 자동차가, 토비 거였어요. 자, 이때 만일 이 책을 읽어주실 거면요. 이때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이랑 잠깐 얘기 나누세요. 너가 치치라면 뭐라고 말할 거야? 네. 피디님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나 못 봤는데? 네. 그 자동차가 머리가 갑자기 띵 해졌어요. 깜깜해졌죠? 근데 나도 모르게였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의지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못 봤어가 나왔어요. 자, 못 봤어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는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짓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이 되었고요. 거짓말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내일은 돌려줘야지. 저는 그래서 이 책에 되게 단순하게 문장 몇 개가 없지만 아이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차근차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서 한두 마디 나누면은 맞아. 내가 뭔가를 몰래, 예를 들어 동생 장난감 몰래 갖고 왔을 때 유치원에서 놀다가 마음에 드는 걸 딱 갖고 왔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면 다 느꼈으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말하려고 해요. 토비야, 있지.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때 표현한 건 뭘까요? 네. 우리가 인성 덕목에서도 했었잖아요. 용기. 그쵸? 이때 바로 용기가 필요한데, 물론 이때 우리 아이가 혼자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지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아이는 성장 과정 중이라 디딤돌이 필요해요. 살짝의 밀어주기, 혹은 당겨주기, 혹은 이게 잘 받쳐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혼내시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망설이는구나. 용기 있게 고백하고 싶은데 망설이는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니야, 있잖아. 뭔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자, 그 다음까지 보는데요.
딴말만 많이 해요. 내일 만나서 놀자고 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무슨 글이 나오면요. 마음이 여기 딱 나. 제가 여기까지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따끔따끔 아파요. 가시가 박힌 것처럼. 네. 가슴이 따끔따끔 아프대요. 가시가 박힌 것처럼. 요렇게 아이가 뭔가 자기가 거짓말을 했고 친구한테 고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마음을 지금 의태어로 표현했잖아요. 따끔따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하시면은 심장이 어떠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쿵쿵, 쿵쾅쿵쾅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의성어, 의태어는 저학년 때까지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이미지나 중요한 인성의 가치들을 이렇게 딱 자기 몸에 배이게 할 때, 갖게 할 때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율도 살리고 의성어, 의태어. 엄마도 어렸을 때 살짝 숨겨놓고 말을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고 들킬까봐 식은땀도 막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세상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후련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넣어서 설명해주면 아이가 자기 마음을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거짓했을 때 잠깐만 너 지금 표정 보니까 뭔가 두근두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솔직하게 말할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짝 넘겨짚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엄마는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애가 지금 왜 거짓말을 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톤으로 너 지금 뭔가 엄마한테 뭔가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게 생겼구나.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너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네 할 때 아이의 가슴이나 등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만져요.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심장 박동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평상시하고 전혀 다른 심장 박동. 그러니까 더 빠르게 뛰겠죠. 네, 이제 저는 상담실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이렇게 유아기에는 제가 앞뒤를 같이 만져줘요. 왜냐면 좀 스킨십을 해도 좀 괜찮은 나이라서. 근데 이제 조금 아이가 크다 싶으면 등만 쓸어줘요. 근데 엄마는 아이 가슴 등 다 만지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심장이 막 쿵쾅거려. 너도 한번 만져볼래? 해서 아이가 자기 심장을 만지면서 내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그래야지 네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잘 말하는 얘기는요. 6살이면은 너 모르는 게 있구나. 6살은 이렇게 뭔가 부끄러운 거 속상한 걸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한테 꼭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거짓을 탁 털어내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건요. 뭐 이렇게 막 글들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네, 박은혜님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제가 대신 볼게요. 네. 28개월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나온 책들을 읽어줘도 괜찮은가요? 그랬는데요. 이 연령에 맞는 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책 전문가들께서도 견해가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견해라고 밝히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책은 저는 아이가 이해할 때 자기 연령에 맞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이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읽어주셔도 크게 연령 상관없이 읽어주셔도 거짓말이란 건 저런 거구나. 저러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구나. 어떤 아이는 의성어의 의태어만 재밌어갖고 거기만 까르르까 그리고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 전달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그림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인성 가치들을 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크게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그냥 즐겨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책 넘어갈게요. 네, 다음 책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얘 참 말 잘한다 하다가 왜 이렇게 말을 당돌하게 하지? 하고 이제 아이의 말에 엄마가 당하실 때가 오죠. 네. 네. 우리 아이는 근데요, 말의 내용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닌데 엄마가 당혹스러우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의 이야기예요. 자, 이 친구 표정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솔직하면 안 돼? 하고 물어봐요. 우리 지금 계속 지금까지 정직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야 돼,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 표정 보세요. 굉장히 당당하죠.
당당하면서 왜 난 솔직하게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솔직하기만 합니다. 자, 혹시 겪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애가 이렇게 지인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 맨날 잠만 자요. 당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엄마 맨날 인터넷에서 게임만 해요. 우리 엄마 맨날 쇼핑만 해요. 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우리 엄마 맨날 나 때려요. 그럼 옆에서 엄마가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니? 막 이러시거든요. 어떤 엄마, 어떤 아이래요. 우리 엄마 맨날 욕해요. 나한테 이래요. 갑자기 엄마가 인성이 바닥인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우세요. 그럴 때 우리 아이는 왜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는 뭘 가르쳐야 되나. 이걸 한번 잠깐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직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아이가 물어보는데요. 자, 프랭크예요. 프랭크는 언제나 솔직합니다. 네, 언제나 솔직합니다. 자, 정직은 우리 집 가훈이거든? 하고 프랭크는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 한번 볼게요. 자,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자, 도티야, 네 주근깨 모양이 북두칠성같이 생겼어.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 도티는 후드티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야, 캐롤, 너 꾀꾀거리는 건 노래가 아니잖아? 네.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네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네요. 거짓말 한 개도 안 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언제나 솔직합니다. 선생님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요. 네. 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교장 선생님 가발은 꼭 족제비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은 프랭크에게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예, 정직함이 넘쳐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눈치 없이 이렇게 말하진 않나요? 자, 이럴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왜 그렇게 말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가 나 때렸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거짓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난감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아이는 한 가지는 알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를? 남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아직은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공감, 배려, 존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엄마를 배려해야지. 엄마가 너 이렇게 이마 한번 쥐어박았다고 그걸 때렸어라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니 이걸 설명해줘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차원 높게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정직과 관련된 단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진솔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진솔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인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어감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진솔이 뭐지 했더니 진실되고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건 알겠는데 그럼 진실이란 뭐지 그랬더니 제가 사실을 왜곡 없이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관점에서 이 아이의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사실을 왜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어떤 사실의 한 가지 특정적인 면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자기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것만 말했어요. 네, 여기 방송국이잖아요. 방송하실 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한쪽만 말하는 걸 그걸 진실을 보도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왜곡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게 결여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실을 그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시각이 이 친구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걸 찾아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쪽으로 시각이 약간 편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너 엄마를 배려해야지, 엄마를 존중해줘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혹은 친구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어떡하니가 아니라 너가 본 것도 그게 거짓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한쪽 면만 본 거야. 그리고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저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그 강의를 드릴 때는요, 항상 긍정적인 걸 제발 먼저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먼저 말하고 상대방의 고치길 바라는 단점은 뒤에 말씀하시면 훨씬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아, 나를 정말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요, 너가 한쪽 면만 봤어.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해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주근깨 나온 친구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서요, 주근깨가 많아서 놀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그 애가 이렇게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을 했거나 제가 칭찬할 거리가 있을 때는 어머, 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니? 너가 남들하고 좀 특별한 거고 주근깨인데 너 주근깨 하나당 그 좋은 생각 하나씩 들어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딱 봐도 10개가 넘는데 와, 넌 너만이 가진 10개 넘는 아이디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해주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느낌이 달라지는 걸 제가 종종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남을 비난하는 말만 솔직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왜곡하지 말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줄 아는 걸 함께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직하면 안 돼에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할아버지가 나오세요. 이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이 친구는 딱 보면은 비난할 거리밖에 없는데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을 쓰시거든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단다라는 조금 차원 높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책은요. 신통방통 3가지 말이에요. 그 정직의 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의 말을 따라하는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시어를 수행할 줄 아는 거. 사실은 아이들이 행동을 약간 문제적인 행동을 바꾸어줘야 할 때요. 저희가 약간 인지치료 방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하면 훌륭하단다 했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지시어를 주고 그걸 한번 따라보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정직하게 따라하기라는 용어를 제가 써서 아이한테 설명드려요. 그런 걸 한번 좀 어머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신통방통 3가지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한번 볼게요. 옛날 산골이에요. 항상 저는 옛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강조를 정말 드리고 싶은 건 특히 유아기에 우리나라 옛 이야기 많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우리의 문화의 아주 좋은 점들도 우리 아이가 아주 몸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권선징악이나 우리가 특히 인성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옛 이야기에 정말 많이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종종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옛 이야기는 옛날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언어가 가진 마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옛날에 하면 나의 마음이 옛날로 싹 이렇게 공간 이동하는, 공간과 시간이 이동되는 그런 느낌을 줘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옛날 이야기 너무 좋네요. 자,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숫장수가 살았습니다. 자, 숫장수는 숯을 팔러 산 넘고 물 건너 시장에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숯을 아주 열심히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벌게 되었겠죠? 이 정도면 얼마 동안 아주 걱정이 없게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집으로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옷도 없이 벌벌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이런 할아버지를 보면 그쵸,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인성 되게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날도 쌀쌀한데 옷도 안 입고 며칠 굶었는지 갈비뼈 낭상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이 아이가 이 숫장수는 뭐예요? 자기 옷도 나눠주고, 그쵸, 수치로 번 돈도 이렇게 주면서 가서 밥을 사 먹으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3가지 말을 알려줘요. 자, 첫 번째는 바람 불면 타지 마라 하고 가르쳐줬고요. 2번째는 무섭거든 춤을 춰라. 전 특히 이 2번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째는 반갑거든 설설 기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을 누군가 나한테 3가지 말을 정말 꼭 따라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이대로 따라 하시겠어요? 저는 이번은 틀림없이 전 따라할 거예요. 근데 바람 불면 타지 마라도 조금 고민하면서 할 것 같은데 반가우면 왜 기어라고 했지? 하면서 또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시어를 따라하기를 한다면요, 아이들이라고 한번 이렇게 놀듯이 장난치듯이 한번 따라해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불이 났게 달려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멀리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배를 안 탔으니까. 산 중턱 좀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정말 빨리 이건 누군가 와서 구조를 해주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친구는 산 위라서 갈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어르신의 말대로 잘 따라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다 보니까 네, 동굴이 나타났어요. 밤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근데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춤을 추었죠. 자, 도깨비들 앞에서 춤을 추면 도깨비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덩달아서 춤을 추고요. 신이 나서 금, 은, 보화를 잔뜩 남기고서는 네, 해가 뜨자 사라져 버렸죠. 네, 그래서 집으로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서이슬기어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가족들을 이게 아주 좋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족들을 만났으니까 세 번째 지시어를 이 사람이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따라 하다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물론 엔이야기이기 때문에 엔딩은 해피엔딩인 거 아시죠? 분명히 이 지시어를 잘 따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누군가가 어떤 걸 가르칠 때 일단 정직하게 가감없이 따라 해보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예, 그래서 뭔가 잘 따라해서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디어를 보태서 이렇게 좀 다르게도 해보고 변형시켜보면 정말 창의적인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해서요. 우리 아이가 뭔가 엄마의 지시어를 잘 따라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뭔가 비틀고 변형해서 거짓말 같은 걸 하는 느낌이 나실 때 그걸 훈련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지시어 따라하기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제일 유명한 게 왜 청기백기 놀이 아시죠? 청기 들어 백기 들어. 나무젓가락에다가 색종이 청색하고 흰색 혹은 빨간색만 붙여가지고요. 서로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잡고요. 놀이 하시면 돼요.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청기 내려 이거 있잖아요. 그게 듣고 따라하기가 행동이 되어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건 우린 단순히 청기 백기만 갖고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씻을 시간이야 하면은 네 하는 대답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걸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이가 네.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어머니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우리 정직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제가 조금 정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이가 거짓말했다라고 했을 때요. 증거가 있을 때가 있고 심증만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증거가 있으실 때는 차근차근 너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아이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먼저 알아봐 주시면 되는데 이때가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심증만 있을 때 엄마가 추궁하게 되는 거. 원칙은요. 심증뿐이실 때는요. 일단 믿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근데 왜 믿어주라고 하냐면은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그랬지 맞잖아. 왜 계속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는 증거도 없는데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어주지? 엄마는 날 못 믿는구나. 그래서 나에 대한 엄마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걸 아이가 확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핑계로 아이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증뿐일 때는 일단은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어주시는 다음에 또 다른 활동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아이가 잘할 땐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강화들이 있으면은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그 거짓말을 갖고 있던 게 불편해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혹은 아이가 스스로 못할 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앙금을 남겨두면 안 된다. 엄마한테 한번 지나간 것 중에 혹시 너 속상한 거 있었으면 오늘 말해줄래? 이렇게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면 아이가 또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맞지 않나요? 그쵸? 그럴 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종종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난 정말 솔직한 아이가 되어야지 하고 아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찌꺼기 씻어내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다 있네요. 정말 정직함을 가질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당당해지고 그 당당함이 곧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혹시 이렇게
부모가 유혹 많이 느끼잖아요. 살짝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실수했을 때 엄마가 실수했으라고 인정하시는 것도 정직함을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정직함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잘 배워요. 특히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잘 배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현민님께서 정직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최정님께서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질서, 그러니까 규칙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 아이 질서 잘 지키나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졌어도 이게 태도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태도로 드러나는 게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또 좋은 그림책과 이야기로 다음 방송 때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